1974년 8월 28일 일본 가나가와현의 한 아파트에 사는 여성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외출을 하려고 나왔는데 옆집에서 위층에 사는 남성이 문을 열고 나와 황급히 도망갔다는 것이었다. 들어간 그곳에는 3명의 모녀가 피를 흘린 채 바닥에 누워 있었고 다다미 방의 기둥에 검은색 매직으로 무언가 적혀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폐를 끼쳤으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쯤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사 왔을 때 인사도 하지 않고 나를 바보 취급하다니. 이러니까 내가 살인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누가 봐도 이 끔찍한 문장은 3 모녀를 살해한 범인이 남긴 메시지임이 분명했다. 1928년 6월 4일 오하마는 도쿄의 한 서점을 운영하는 사장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어렸을 때 밝고 활발했으며 학업 성적도 좋았다. 하지만 10살이 된 무렵 이웃의 또래 아이가 자신의 말 더듬는 습관을 흉내내면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그는 말도 적어지고 내성적으로 변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읽다가 중간에 글씨를 읽지 못해 포기하는 등 친구들 앞에서 굴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오하마는 점점 열등감을 갖기 시작하였고 공부 의욕도 잃게 되어 그의 성격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다. 1945년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부모님의 소개로 야마나시현의 한 군수공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집을 나와 생활하였고 부모님과의 연락을 끊게 되었다. 1947년 5월 그는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일본 국유철도의 국리벽 직원이 되었지만 경륜 도박에 빠져 전 재산을 날리고 회사 돈까지 횡령하게 된다. 이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회사의 분납금 39,000엔을 훔쳐 달아났고 접대 여성과 만나 한 달 만에 탕진하였다. 도주 중 돈이 다 떨어지자 역 정기권 판매소에서 현금 2,000엔을 훔치다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이전의 죄가 밝혀지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퇴소 후 오하마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1953년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돕거나 선반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었고 집에서 빈둥거리는 그의 모습을 본 형이 책망하자 다시 집을 나와 도시로 향했다. 그는 어렵사리 도쿄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한 여성을 만나 1959년 5월에 대릴사위가 되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지만 이듬해 4월 아내의 요청에 따라 3만엔의 위자료와 함께 이혼을 하게 된다. 이혼 후에는 자동차 회사에서 2교대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밤샘 작업 후 아침에 취침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성격이 예민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은 신경과민과 편두통까지 이어져 이른 아침에 참새 소리마저 시끄러운 소리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1965년 4월에는 지인의 소개로 재혼을 하면서 회사 기숙사에 살림을 차리게 되었다. 오하마는 회사의 보일러 담당일을, 아내는 기숙사의 관리인으로서 각각 근무하였는데 기숙사에 사는 동료들의 마작하는 소음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곳을 나와 1970년에 가나가와현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된다. 오하마가 아파트로 이사한 지 2달 뒤 바로 아래층에 어린 딸 2명을 둔 오쿠무라 부부가 이사를 왔다. 당시 그는 오쿠무라 가족으로부터 입주 인사를 받지 못해 그들을 예의 없는 이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인사를 해도 안 받아주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1973년 6월 오쿠무라는 첫째 딸에게 피아노를 선물하였는데 이것이 오하마를 자극하는 계기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이웃들도 피아노 소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다. 이에 오쿠무라는 사람이 없는 시간에 딸에게 피아노 연습을 시키고 방음막을 설치하여 최대한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했다고 한다. 하지만 작은 소리에도 예민한 오하마는 피아노 소리가 점차 자신에 대한 괴롭힘이라고 믿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아래층에 내려가 화를 내며 호통하였고 오쿠무라의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한다. 1973년 10월부터는 그의 지병인 편두통이 재발하였다. 이명이 들리는 등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져 갔고 일에 대한 의욕도 떨어지게 되면서 퇴사하게 된다. 그 이후로도 취업할 생각 없이
자포자기한 생활을 이어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래층 가족의 현관 앞을 지날 때마다 오쿠무라가 칼을 들고 자신을 찌르러 올 것 같은 피해망상에 휩싸이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철봉에 칼을 달아 무기를 만드는 행동까지 보이게 되었고, 피아노 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들을 살해해야겠다고 단념하게 된다. 이 무렵 아내는 이혼 문제로 친정에 가 있는 상태였기에 오하마는 자유롭게 범행에 사용할 흉기들을 구입하면서 기회를 엿보았다. 그리고 사건 전날에는 오쿠무라의 집 옆으로 이사온 여성이 오하마에게 입주 인사를 하러 왔는데, 그녀에게 오쿠무라의 아내에 대해 얘기하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1974년 8월 28일 오전 7시 15분경 오하마는 아래층의 피아노 소리에 일찍 잠을 깨게 된다. 평소에는 9시 넘어 피아노를 쳤지만 이날은 그보다 2시간이나 일찍 울렸다. 그는 이 상황에 대해 매우 화가 났으며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아래층의 계획이라고 생각했다. 분노를 억제할 수 없게 된 그는 당장 오쿠무라의 아내와 두 딸에게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미리 준비한 흉기들을 가방에 넣고 경찰 신고를 방해하기 위해 전화선을 절단할 절단기도 챙겼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 남편인 오쿠무라가 출근하는 모습을 확인한 후 그의 아내가 둘째 딸과 분리수거하는 틈을 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오전 9시 10분경 오하마는 현관문에 있는 전화선을 절단한 뒤 열린 문을 통해 쉽게 침입할 수 있었다. 그는 작은 방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첫째 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가슴을 향해 여러 번 찔러 살해했다. 그리고 바로 작은 방 문 뒤에 숨어 부인과 둘째 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둘째 딸이 먼저 들어왔고 그녀를 힘으로 제 앞에 질식사시켰다. 오하마는 딸들의 시신들을 숨기기 위해 수건으로 덮었으며 그 뒤에 들어온 부인의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였다. 그리고 나서 앞서 말한 메시지를 방의 기둥에 적은 것이다. 그는 범행 후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옆집 이웃이 이를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범행이 들킨 그는 서둘러 옷과 가방을 챙겨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오하마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전국지명수배를 내렸으며 그가 범행 전 지인에게 바다에 가서 죽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되어 근처 바다에도 수사관들을 파견했다. 예상과는 달리 오하마는 이동 중 농로에 오토바이를 버리고 택시로 갈아탄 후 가까운 역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버스를 타고 다시 요코가와역에 하차하였고 노상 주차되어 있던 차 안에서 취침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는 31일 자정에 경찰서로 자진 출두하여 체포되었다.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주택소음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한다. 오하마의 살인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지지자들도 있었다. 1957년 8월 11일 공판에서 검찰은 피아노의 소리가 이웃을 불편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오하마에게 사형을 구형한다. 1975년 10월 20일 최종 판결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 측은 소리에 대한 과민증을 인정해달라며 항소했지만 흉기를 준비하고 전화선을 자르는 등의 주도 면밀한 계획으로 보여지기에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48년이 지난 지금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그는 현재 94세의 나이로 일본에서 최고령의 사형수로 수감 중이다.